여러분,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니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경기 부양을 위해 실시 중인 양적 완화 정책을 종료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시사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이날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연방예금공사 컨퍼런스에 참석해 고용시장의 부진은 실업과 싸우기 위해 중앙은행의 전례 없는 긴급지원 조치가 상당 기간 필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연준이 연내 3차 양적 완화를 종료한 이후에도 기준금리를 당분간 제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옐런 의장이 비둘기파적 발언으로 시장을 안정시키자 그동안 낙폭이 컸던 종목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바이오주, 기술주와 금융주들이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전거래 대비 0.82% 오른 16,457.66에 마감됐습니다. S&P 500지수는 0.79% 오른 1,872.35포인트, 나스닥 종합지수는 1.04% 오른 4,198.99포인트에 마감됐습니다. 시카고 지역 제조업 경기를 가늠하는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3월 시카고 PMI는 예상치 59.2보다 3.7포인트 낮은 55.9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7개월 내 가장 낮은 수준으로 2월 대비로도 3.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또한 올해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곧 있을 올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일제히 상승 출발했던 유럽 주요국 증시가 장 마감 직전 전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장중 발표된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에 못 미치면서 시장의 실망감을 안긴 탓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100 지수는 전날보다 0.26% 내렸고 독일 닥스 30 지수는 전일 대비 0.33% 하락, 프랑스 깍크 40 지수는 0.45% 내려 마감했습니다. 이번 달 유로존의 인플레율이 2009년 11월 이후 4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주 유럽 중앙은행이 추가 통화 완화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EU 통계청인 유로스타트는 3월 유로존 인플레 잠정치가 전문가들이 전망한 0.6%를 소폭 밑도는 0.5%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목표치인 2%를 크게 하회한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집중 배치했던 군 병력을 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국제금 선물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인터넷통신 글라브레드도 이날 지난 주말에 비해 접경 지역의 러시아 군인 수가 최소 4배 이상 줄었으며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동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러시아 측에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하고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병력을 서둘러 철수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 와이드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월의 마지막 거래일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옐런 의장의 발언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양적 완화 종료 이후에도 상당 기간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혀 시장이 이에 화답했습니다. 양적 완화가 종료되면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까 염려했던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한 겁니다. 자, 이런 분위기를 국내 증시는 어떻게 이어갈까요? 어제 북한발 리스크에도 국내 증시는 굳건한 모습을 보였죠. 외국인의 매수가 나흘째 유입되면서 지수를 1985포인트까지 끌어올리기도 했고요. 코스닥은 소폭 쉬어갔지만 540선을 지지해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전차 군단의 강세와 조선주 반등이 반가웠던 하루이기도 했는데요. 이제 우리 증시는 4월의 첫 거래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차별화된 종목별 장세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잠시 후에 그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첫 순서는 총성촌놈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대표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에리나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전국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성훈 신창입니다. 박미라인 큰님께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증시 장중 북한의 도발로 흔들리긴 했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4거래 연속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비창순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기도 했는데요. 1980포인트 중반까지 올라오기도 했죠. 이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도 좋았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추가적인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추가적인 반등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뉴욕 증시 차트를 한번 일봉 차트를 볼 것 같으면 전 고점에서 저항받는 모양이 뚜렷하게 보이고요. 어제 사실 빠지면 조금 안 좋은 모양인데 일단 크게 나쁜 모양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스닥 반도체 지수들을 보면 전 고점에서 확실하게 이제 저항받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크게 상승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주 제가 수요일 날 녹화했던 수익을 말하다에서 상세하게 해놨으니까 여러분 수익을 말하다를 보시면 상세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장 자체가 그 사이 이제 고생 많으셨죠. 60일 이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60일 끝부분 자락이 워낙 무거운 자락이라서 여러분 보시면 쭉 이제 굉장히 우리도 이제 좀 무거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저는 지금 장세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운 장세입니다. 부담스러운 어쨌든 간 2000포인트는 부담스러운 장세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주가 자체는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 제일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그저께 제가 이제 심리도 70 넘어가면 주가는 무거워질 것 같다고 했는데요. 오늘 주가가 또 상승하면 이제 심리도가 또 70대요. 70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심리도가 굉장히 잘 맞는데 심리도의 70 그리고 심리도 80대 분명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심리도 70에서 여러분이 경고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자, 그 반면에 코스닥이 어제 또 속된 말로 전멸하는 그런 날입니다. 코스닥이 계속 또 안 좋은데요. 오늘 만약에 어제 이제 미국 나스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미국 나스닥이 좋았는데 오늘 우리나라 코스닥이 또 안 좋다면 이제 코스닥은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 530, 500씩 궁극적으로 가는 그런 릴레이가 계속 하락 릴레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을 만지면 안 될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추천주 최명성 소장님이 안 계셔가 이제 추천주를 주니까 어떤 쪽은 이제 추천주를 지속적으로 달라 또 어떤 쪽은 추천주 주지 마라 이래가지고 말이 많아가지고 저도 굉장히 곤란스러운데요. 어쨌든 추천주는 당분간 문자 서비스로 합니다. 그 대신 문자 서비스 어제 너무 많은 분이 신청하시고 오늘 다 수용을 못했는데요. 오늘까지 문자 서비스를 한 달 신청하면 2달 서비스 드리는 거를 서울경제로 연락을 많이 주시면 여러분에게 부담 없이 문자를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최근에 어제 이제 운이 좋았어요. 어제 아침에 이제 제일모직 추천했는데 폭등했어요. 그래서 어제 꼭지 매도 쳤는데 어쨌든 간 우량주 문자는 제가 좀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경제로 많이 문자 신청해 주시고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한 달 신청하면 2달 서비스 드리니까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목균형표적으로 봤을 때 주가 자체가 일단 교수형의 캔들의 구름 꼭대기 있는데 구름 쪽에 있는데 어쨌든 간 지금의 지지가 굉장히 얇습니다. 지지가 얇다는 것은 언제든지 구름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통 교수형 주가가 나면 아래쪽에는 교수형이 좋지만 위쪽의 교수형은 주가가 상승할 때 굉장히 둔탁한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고 보통 이 교수형의 잉태형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잉태형이라는 것은 이 캔들 차트 안에 뒤에 캔들이 나오는 이런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께서는 지금 자리가 서서히 주가 자체를 조금 둔탁하게 봐야 된다. 1등주 빼놓고 현금화에 줄여가는 그런 모양. 그리고 지금 자리에 구름이 얇다. 구름이 얇다는 것은 지지가 굉장히 얇다. 이거를 여러분께서 인지해야 된다. 이렇게 누차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인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콜옵션 매도에서 혼이 났죠. 180억 걸어가지고 거의 제가 볼 때 한 1000억 이상 깨지면서 지금 거의 털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개인들은
풋에서 혼이 나가지고 전부 정지된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1조 3천억씩 걸어가지고 총력전을 펴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여러분 보다시피 전부 상승 쪽으로 걸어놨고요. 기관들은 전부 하방 쪽으로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보시면서 기관과 외국인 이 동향 두 부분만 보시면 제가 볼 때는 뭐 황야의 결투를 쌍권총을 들고 지금 총력전을 펴는 그런 부분인데 이 총력전 부분에서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개인들이 워낙 일찍 좀 그랬어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총력전을 펴는 이런 부분인데 요 총력전 부분이 좀 보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비차익 순매수 요 부분만 보시면 누가 이기냐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비차익 순매수가 플러스 나면은 기관이 이기는 거고 마이너스 나면 외국인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께서 인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여러분 그 미국의 반도체 지수 그렇게 나스닥 특히 반도체 지수가 폭등했어요. 1.6% 떴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제가 볼 때는 2만 원 이상 오르면 우리나라 장세가 끝까지 강세를 보이지만 안 오르면은 끝까지 안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삼성전자 주가를 좀 깊이 있게 한번 볼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물은 제가 어제 꺼놨죠. 256 정도 가까이 돼 있습니다. 지금 콜 갖고 있는 외국인이 돈 먹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뭐 정리를 칼을 다 안 빼들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오늘 한번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재밌는데 최근에 보면 뭐 네이버의 약세가 시장을 다시 올리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 외국인 또 임전 못돼 우리 기관도 임전 못돼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지켜봐야 된다. 어쨌든 지금은요 객관적으로 볼 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저 콜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계속 말하는 게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의 기관의 알러브유 하는 이런 모양. 이런 결론은 뭐냐면 시장을 쉽게 빠뜨리지 않겠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 저번에도 주가가 떨어질 때 코덱스 레버리지 매수했던 코덱스 레버리지가 나올 때 빠지는 그런 모양이고요.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 계속 이제 끌어모았죠. 끌어모았는데 일단 국내 기관의 코덱스 레버리지의 매도 부분 이 부분이 보통 공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그 삼성전자, 현대차, CLG나 이런 거 사가지고 안쓰러워요. 안쓰러운데 제가 볼 때는 코덱스 레버리지의 매도 나오는 이 타임이 주가에 큰 변동성 있는 그런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주피봇 어제 주피봇이 어제 제가 줄을 껐는데요. 1970에서 2000포인트 사이에서 한번 움직일 것이다. 어제 제가 어제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여러분 화요일이죠. 어제 하루 만에 크게 많이 움직였습니다. 화요일은 여러분 아다시피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인터넷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경제로 연락 주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유료 방송입니다.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일단 이 자리에서 계속 움직일 것 같은데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주피봇에서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1피봇으로 봐서는 오늘 장 자체가 크게 움직일 모양은 아닙니다. 80에서 여러분 보다시피 1990포인트, 10포인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분포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오늘은 큰 재미없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 이제 그 장세가 재미없지만 코스닥은 이제 참 재미가 없습니다. 코스피는 괜찮거든요. 예, 코스피는 최근에 문자 줬던 종목들 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한번 그 무쇠 같은 영향이 있습니다. 한번 그 달아지면 쉽게 안 죽거든요. 쉽게 안 죽으니까 여러분께서 코스피를 계속 한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최근에 수단매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누구나 잡을 수 있는 수단매거든요. 그래서 그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여러분들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코스피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라. 특히 대형주가 최근에 수익이 아주 짭짤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문자 신청하셔가지고 대형주 모양을 한번 수익이 개선하라. 그리고 대형주는 여러분 쉽게 죽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월피봇이 오늘 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4월 7일인데요. 월피법 보면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일단 2010, 그다음에 2040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는 1960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볼 때 뭐 하냐면 1960, 1960은 한번 가지 않을까. 그리고 1930, 그다음에 위쪽에는 여러분 보다시피 2010, 2040인데요. 제가 볼 때 2040은 아닌 것 같고요. 이번 그 4월에 2000은 한번 볼 것 같아요. 2000은 한번 볼 것 같고요. 그 반면에 작은 만족이겠죠. 2000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제가 볼 때는 1960을 깨는 이런 장세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월은 굉장히 매매를 잘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인드, 실적 비교 평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대형주 쪽으로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항시 테크닉적으로 좀 하셔야 되고요. 일단 자기 주식만 보지 말고 종합특가지수를 보고 좀 도움을 좀 받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4월이 어쨌든 2000포인트를 한번 볼 것 같아요. 2000포인트 순간적으로 본 다음에 굉장히 한번 고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세를 연출할 것이다. 2000포인트가 간다면 뭐를 말합니까, 여러분? 대형주 같다, 이렇게죠. 그 반면에 이제 코스닥을 보면은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코스닥이 제가 말했듯이 530P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10대가 이렇게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금 지수에서 코스닥 540을 만약 깨게 되면 30, 10이 쉽게 밀릴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코스닥은 물량을 조금 과감히 줄이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가 특히 이제 미국 증시가 계속 신고가 언저리 계속 고가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고가놀이 하고 있는데 이제 참 답답하죠. 미국 증시 거의 6년 동안 떴습니다. 떴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뜨지도 않고 계속 여러분을 고생시키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 지난 10월 중순부터 주가 자체가 진짜 거의 한 100일 동안, 6개월 동안 여러분을 계속 고생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과연 이게 계속 좋아질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지금 주봉을 보면 알다시피 주봉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주봉 자체가 횡보 국면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 횡보, 그러니까 이 횡보죠. 1900에서 2000 이 횡보가 제가 볼 땐 원래 가을까지는 계속 이런 국면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말은 뭐냐면 2000포인트 언저리에서 2100 간다, 2150 간다 할 때 그때가 단기 항시 꼭지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인지할 필요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제가 이제 요즘 장을 보면서 올가미 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제 산에서 토끼를 많이 잡아봤는데요. 아침에 토끼 이제 거두러 가보면 오래된 토끼하고 해토끼하고 차이가 납니다. 해토끼는 올감이 걸리면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죽어 있고요. 오래된 토끼들은 올감이 걸리면 가만히 있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토끼 잡는 것 같은 오래된 토끼처럼 가만히 있어가지고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방송 증권거래소의 연봉이 1억 1,400이라고 합니다. 방만 안게 하고 배당도 그 대신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거래소의 돈은 누구 돈인지 우리 증권인의 돈이 아닌지 굉장히 허탈한 게 있었는데요. 증권거래소 여러분 항시 냉철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오늘은 고점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날입니다. 정성전남 신창원입니다. 네, 4월 안에 코스피는 2000포인트까지 오를 수도 있지만 하단으로는 1960까지도 열려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대형주 위주로 대응해보자라고 하셨고요.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건 삼성전자 흐름이 되겠다라는 말씀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선플러스 청송촌놈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상한가 예상 종목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IT 부품주 중에서 이 대장주 격인 AP시스템 공략해 보자라고 하셨는데요. 요즘 수익률이 참 좋습니다. 장주 3% 이상 오르면서 8,800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주 좀 윗골을 하는 게 조금 아쉬웠는데 목표가까지 홀딩 괜찮을지 궁금하고요. 또 예전 추천해 주셨던 퍼스텍이 어제 장중에 9% 이상 급등하기도 했죠. 두 종목 AS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는 그런 지정학적 변수로 인해서 지수가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온 상황인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 전환하면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지수도 역시나 그동안의 학습 효과로 인해서 북한발 리스크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중요한 건 종목들 움직임이 요 며칠 사이에 지속적으로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게 조금은 중요한 포인트겠죠. 최근에 코스닥 지수 21선을 중심으로 해서 옆으로 기는 개걸음의 모습이 나오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 21선을 이제 이탈을 하면서 하락을 했지만은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탄력이 둔화되는 시장 속에서도 어제 개인적으로 포트 상황에서는 수익 매도로 수익을 챙기는 상황도 있었고, 탄력이 둔화되는 그런 종목들도 있었는데, 일단 퍼스텍 같은 경우가 이제 수익을 챙긴 경우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이 방송을 연속적으로 시청하고 계시고 계속 계신 분들께서는 제가 퍼스텍을 2월부터 추천드린 내용들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내화를 이제 바닥에서 추천을 드릴 때 부각되지 않은 이제 전몽중 관련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렸었고, 제가 기관 매도세로 인해서 매도하자라고 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좀 털린 상황이죠. 한 30% 정도 더 상승해버려서 차라리 한국내화 말고 관련주를 찾아보자라고 했던 종목이 한국내화하고 최대 주주가 같은 퍼스텍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전몽준 의원 관련주로 좀 편입을 시켜서 주가 부양에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 역시나 퍼스텍이라든지 스페코라든지 이런 기존의 테마성으로 엮여있던 종목을 새롭게 테마주로 부각시키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인 개인들의 수급이 있었지만은 기대는 내심 지속적으로 좀 있었던 상황이라, 사실 저희 회원분들하고 지속적으로 홀딩 관점으로 봤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종목주 관련주로 편입이 돼서 급등이 나와줬으면은 추가적인 그런 기대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북한발 리스크로 인해서 방산주 성격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이런 종목군들은 일단 수익 관점에서 챙기는 전략이 유효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중요한 포인트는 윗꼬리가 길게 나오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진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정도에는 하락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퍼스텍을 전몽주 관련주로 다시 소개해드릴 때까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 관점에서 정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추천주가 이제 AP 시스템이었죠. AP 시스템, OLED 관련주들, SFA를 기준으로 해서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심상치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동종 업계 섹터 중에서 가장 덜 오는 종목 AP 시스템을 말씀드리면서 어제 시초가 매수 사인을 좀 드렸었는데, 어제 시가부터 한 3%까지 오전장에 상승이 살짝 나아졌습니다. 나아졌는데 역시나 장 후반에 오후장으로 들어서면서일수록 북한발 리스크로 인해서 윗꼬리를 만드는 상황이 나와주었지만은, 역시나 이 종목을 보면서 느낀 점이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느꼈던 게, 윗꼬리가 나와주었지만은 종가 관리를 하면서 양봉을 유지하는 그런 패턴의 모습으로 자리를 잡는 모양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서서히 저점은 높이고 고점은 낮추는 그런 하방 경직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게 제 개인적인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3월 7일 이후에 이 AP 시스템의 거래량이 이제 최대치로 터진 부분도 있고, 한 달을 마감하는 월봉 차트가 지난달이죠. 3월 말에 월봉 차트가 또 십자형 양봉 캔들의 그런 캔들로 이번 달의 주가 상승을, 4월 달의 주가 상승을 상당히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패턴을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제 3%의 급등은 시작에 불과하다. 하지만 목표가로 말씀을 드렸던 9,200원대 라인, 이 라인대에서는 한 번쯤 매도 관점으로 보면서 포트를 또 한 번 교체하는 전략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유동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P 시스템 어제 윗꼬리가 나온 부분이 좀 아쉬운 그런 하루였지만은 이번 주에 주가 흐름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EGL 페어 같은 종목이 이제
이지열 페어 같은 종목이 이제 탄력이 좀 둔화됐던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손절가를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어제 모항하는 전략으로 보자라고 했었던 종목이고, 금요일에 추천을 드렸었던 그런 종목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제 북한 발리스크로 인해서 하락이 나와주면서 투매성 매도가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정도의 주가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회원분들도 지금 어제 유일하게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당 가격을 낮추는 작업에 어제부터 착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종가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은 잡힐 것 같습니다. 다만 금요일에도 그랬지만 아랫꼬리가 상당히 좀 빠르게 종가가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단기 기술적 반등으로 들어온 모습이기 때문에 어제 또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로 나온 수급 상황이 체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제 저가죠. 12,200원대를 최종 손절 라인으로 해서 오늘 정도의 안정권에 들어온다면 서서히 기술적 반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한 번 더 개인들 죽이기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잡는지의 여부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의 주가 움직임을 보고 재차 포지션 변경한다라고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TV나 인트로메딕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속적으로 매도 관점으로 보자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언급을 안 할 예정인데, 이 두 종목 모두 하락 후 눌림 매매에 들어간 상황이었고, 이제는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매매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하락을 기다리는 전략으로 좀 보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속적으로 매도 관점, 그리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도 어제 4% 이상 급락이 나왔지만은 인터메디가 또 2% 정도 상승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도 되는 게 아니냐 라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높아시면 좀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만 참고 기다리는 전략으로 지속적으로 임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 북한 발리스크로 하락을 했지만은 아랫꼬리를 다는 종목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지수 자체가, 지금 코스닥 지수 자체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21선을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그 부분을 회복하는지 오늘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어제 추천을 드렸던 AP 시스템과 이지혜표 이 두 종목을 오늘장 집중적으로 체크하면서 오늘은 보유주 위주로 대응하는 포지션 구축하는 하루가 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코스닥 분위기가 둔화되고 있지만 개별 종목들로는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차별화 장세 잘 따라가 봐야겠죠. 먼저 퍼스트에 이익 실현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AP 시스템은 조금 더 홀딩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4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분기 말이 끝나면서 윈도우 들으신 효과도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죠. 오늘 출발이 중요해졌습니다. 저는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